자, 유니온의 2025년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딱 보면 와, 적자에서 흑자로 완벽한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이 공시 자료를 제대로 파헤쳐서 이 숫자가 진짜 실력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착시 효과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실적에 뭔가 모순이 있다는 점에서 시작해서 도대체 이익이 어디서 났는지 그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재무상태표의 경고 신호도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온의 진짜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쭉 훑어보고 투자자로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퍼즐입니다. 유니온의 3분기 실적. 이게 참 언뜻 보면 서로 완전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적자였던 회사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다. 와, 이거 완전 회복 신호 아니야? 이렇게만 봐도 괜찮을까요? 진짜 속사정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작년 3분기에 29억 원 영업 손실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기간에 20억 원 영업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극적인 흑사 전환에 성공한 거죠. 이 숫자만 보면 뭐 완벽한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딱 나타납니다. 이익은 늘었는데 회사 전체 매출액은 작년 1640억에서 올해 1540억으로 오히려 6% 넘게 줄었어요. 보통 이익이 늘려면 매출도 같이 늘어야 정상인데 이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유니온의 사업부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부가 이런 마법 같은 실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매출 구조를 먼저 보면요. 역시나 전통적인 주력 사업인 시멘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페라이트하고 세라믹이 잇고 있고요. 이것만 보면 당연히 시멘트가 이 회사의 기둥이구나 싶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익 구조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매출 비중은 제일 작았던 그 세라믹 사업부에서요. 무려 48억 원의 이익이 터져 나온 겁니다. 반면에 회사 전체를 이끌던 기둥처럼 보였던 시멘트랑 페라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세라믹 사업부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유니온은 20억 흑자가 아니라 거꾸로 28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회사 전체가 오직 이 세라믹 사업부 하나에 의존해서 겨우 흑자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자, 이익의 비밀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업부에만 기대는 구조, 과연 재무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회사의 고간 사정, 즉 재무 건전성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등은 부채 비율입니다. 192.7%. 이 숫자가 꽤 높은 편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 돈보다 빌린 돈, 즉 빚이 거의 2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보통 100%만 넘어도 빚이 더 많네 하는데 200%에 가깝다는 건 재무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경고등은 유동 비율입니다. 0.75. 이건 회사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현금을 빨리 동원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것도 쉽게 풀어볼게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00원이라고 쳐요. 근데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은 75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 갚을 능력이 괜찮은가? 여기에 물음표가 딱 찍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를 안고도 회사가 버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보고서에 드러난 유니온의 진짜 경쟁력,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상쇄할 만한 강점이 도대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사업부의 강점을 보면요. 시멘트는 60년 넘는 브랜드 파워로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페라이트는 기술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못 들어오고 글로벌 고객사들도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세라믹. 경쟁사보다 제품 종류가 훨씬 다양해서 고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유니온이 지금 잘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초고성능 콘크리트나 전기차 부품 소재처럼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강점과 R&D 투자가 과연 미래의 기회로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와 리스크 양쪽을 저울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보시면 기회와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게 공존합니다. 전기차나 친환경 건축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건 분명 엄청난 기회죠. 하지만 동시에 건설이나 자동차 경기가 안 좋으면 실적이 바로 휘청거리고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같은 외부 변수에도 너무 취약한 구조라는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니온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거죠. 수익성 높은 세라믹 사업부라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전체적인 덩치는 줄고 있고 재무 구조도 불안한 데다 이익마저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는 명백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결국 유니온의 미래는 이 질문 하나로 요약됩니다. 세라믹 사업부의 성공 DNA를 덩치 큰 시멘트와 페라이트 사업부에도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유니온에 투자하신다면 바로 이 지점을 가장 날카롭게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